오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더불어 세상 사는 법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인성교육 또는 인생교육이라 그럽니다. 인성교육은 도덕적인 행동에 국한된 좁은 의미고, 인생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는 좀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인생교육,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세상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 예를 들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원칙과 방법을 확고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성교육에 대한 방법과 도구를 대부분의 어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어떻게 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지 그 점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느 어른이든지 모두 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지식도 길러야 되지만은 신체도 튼튼하게 길러야 되고 성품도 바르게 길러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성교육은 아주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는 아마 인성교육을 하면은 영어, 수학 같은 지식 공부에 지장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원인요, 인성교육을 하는 것보다가 했는데 시간을 뺏기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 공부 시간을 빼앗을 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어 수학 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그 100분의 1만 잘라내 가지고 인성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영어 수학 공부하는 100분의 1 시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국어와 영어 수학 같은 지식교육도 제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인성교육을 하면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선생님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공부가 여의치 안 됐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식 공부의 100분의 1만 들여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인성교육법을 HPM이라고 부릅니다.
이 HPM은 과거 13년 동안 연구 개발이 되었고, 이 HPM으로 교육을 받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학생들이 작년까지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13년간 100만 명을 가르치면서 이 HPM은 훨씬 더 유효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HPM을 쓰면 어떤 부모든지 어떤 선생이든지 아이들을 쉽고 재미있고 또 틀림없이 효과가 나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 한 개를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로버트 월딩가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이 과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75년간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이면 기분 좋고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고 행복하고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에 유의를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자주 혈액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을 75년을 두고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이 90 정도가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관찰해 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 그러니까 80 넘은 사람, 90 넘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산 사람들이 젊을 때 어떻게 살았으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젊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연구. 이것이 하버드 대학 75년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38년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에 그 보스턴 시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청년들 합해서 724명을 골라가지고 75년간 그 생활을 추적하기로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 수십만 페이지의 연구 결과를 축적을 했고, 연구 책임자만 해도 4사람씩이나 갈렸습니다. 이 로버트 월딩가 교수가 그 4번째 교수입니다. 그래서 75년이 경과된 2013년에 일단 연구가 일단락이 졌습니다. 그때까지 724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60명이 있었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우리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상식은 어때요? 상식은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건강에 유의한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 거다. 이렇게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높은 지위를 구축하면 인생을 갖다 보람있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월딩가 교수의 그 말은 정말 의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더라.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월딩가 교수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인간관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건 부부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부부가 얼굴을 대할 때마다 서로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친한 친구가 몇 사람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한 친구 대할 때마다 반갑고, 또 그 친한 친구하고는 모든 얘기를 털어놓고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일을 좀 도와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대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따라서 이 사람은 오래 살 사람, 이 사람은 오래 못 살 사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맞지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게 사는 사람, 또는 외롭게 사는 사람, 친구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으로 분류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더 잘 사고 오래 살고, 이쪽 사람들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더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일반 상식에는 어긋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이 그렇게 건강하고 수명에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이 하버드 대학 연구가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사이좋게 지내랍니다. 부모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과 사이의 관계를 좋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는 것은 좀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자연히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을 늘 생각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 답입니다. 이상이 제1강의 제1부입니다. 제1강의 제2부는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됩니다.